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이웃집 깐돌이 오빠, 컨츄리 오빠 천만입니다. 보니까 시골 오빠라 그래. 시골 오빠. 오빠 시골 오빠라고 아예 확실하게 단정을 지었어요. 누가 정답을 줬습니다. 답정남이야 보니까. 하여튼 깐돌이 오빠 오늘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또 여러분과 같이 한번 소통의 시간 갖고, 깐돌이 오빠는 쉬지 않아요. 365일 풀 가동합니다. 365 풀 가동. 오빠 쓰러지고 피토하고 쓰러지는 그날까지는 여러분들에게 떠들어대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방송이 안 나온다거나 하면은 그때는 깐돌이 오빠가 이제 잠수 타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계세요. 갑작스럽게 할 수도 있고 본의 아니게 할 수도 있어요. 하여튼 오빠가 이렇게 멀쩡하게 있는 동안에는 열심히 떠들어대겠습니다. 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뭐 추석이 오나 뭐 설이 오나 휴일이 오든지 상관없어. 듣긴 들어야지. 계속 듣다 보면은 여러분들 희망 고문도 당하고, 크리스마스의 그 방심한 틈을 위해서 이제 내가 한번 또 삼뽕에 그 기운을 넣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보니까 그 삼뽕 부스터 샷을 아직 안 맞은 분이 있어요. 맞아야지 내년 상반기까지 갑니다. 또 비실비실합니다. 비실비실. 누가 댓글에 오빠 비실비실 되는 거 아니냐 했더니 무서워요. 요즘 글도 못 쓰겠습니다. 오빠가 약간 좀 감수성이 있어요. 시골 촌놈이라서 약간 컨츄리 티 가지 않습니까? 요즘은 겨울이 좀 약간 비수기예요. 어떻게 보면 농사를 지었는데 겨울에는 농사 지을 게 없지 않습니까? 땅이나 일구야 할 것 같습니다. 가서 칡이나 캐러 갈 것 같아요. 산에 가서 칡이나 좀 캐가지고 그걸로 돈벌이를 하든지 해야지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뭘 해 먹고 살겠어요, 촌에서. 뭐 대리운전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할 만한 게 없어요. 도심지에 있으면은 뭐 쿠팡 배달이라도 하고 뭐라도 하지만은 시골에는 마땅히 할 만한 게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뭐 비닐하우스 뭐 해가지고 농사 짓지 않는 이상은 참 힘들죠. 하여튼 여러분들 뭐 부업도 열심히 하고 생업도 열심히 했어요. 오늘 보니까 톡방에 어떤 분은 또 아침 새벽부터 이렇게 부업하러 나간다, 알바하러 가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도 젊었을 때 좀 더 부지런히 모아가지고 자기의 그 자산을 늘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참 대견스럽고 좀 멋져 보이더라고요. 우리 땐 젊었을 때 뭐 했는가 모르겠어요. 맨날 술 먹고 흥청망청 놀기만 한 것 같은데, 흥청망청 놀기만 했던 것 같은데 요즘 젊은 분들은 다른 것 같아. 마인드 자체가. 하여튼 대단합니다. 존경스럽고. 삼성전자 우리 개미들의 변심. 개미들 참 그동안은 열심히 사더니 이제는 개미들이 이제 팔아요. 막 계속 팔고 있으니까 주가가 이제 조금씩 올라가요. 1월 달에는 개미들이 사가지고 주가가 올렸는데 지금은 이제 거꾸로 됐어요. 개미들이 사는 게 아니라 이제 외인들이 사니까 이제 주가가 올라가요. 여기에 플러스 알파 누구냐, 기관들이 좀 사주니까 주가가 좀 오른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이제 4개월 만에 이제 8만 전자 탈환을 했어요. 탈환을 했고 아주 기쁜 소식으로. 하여튼 탈환을 했는데 여기에 보면 개인과 외국인의 매수 형태가 눈에 띄는 겁니다. 확실하게 눈에 띄어. 그 매수세로 상승을 견인한 그 외국인과 달리 개인은 그 삼성전자의 국민주 별명이 무색할 정도로 막 팔아치우는 거야. 왜 그러냐 보니까 그동안 얼마나 지겹겠어. 막 한 10개월 정도를 계속 존버하고 계속 떨어지는 걸 보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맛이 간 거죠.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불안하기도 하고 막 지치고 힘들 겁니다. 뭐 물타기 하는 것도 쉽지도 않고, 왜냐면 개미들이 뭐 물타기 할 만한 그런 능력이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참 힘들죠. 그러다 보니까 증권가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하여튼 국내 증시에 대한 관심이 하락이 됐어요. 이제 하락도 되고, 요즘 증시에 돈이 많이 빠져나가요, 생각외로. 그리고 차익 실현 수요도 좀 있을 테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봤을 때 외국인들이 아니라 개미들은 계속 매도세를 좀 이어나갈 것 같다. 어제 보니까 8만 500원에 마감을 했지 않습니까? 600원 올라가지고 600전자. 그리고 전날에 이어서 이틀 연속 장중 8만 원을 돌파도 했고요. 하여튼 이대로 마감한다면은 8월 10일 이후로 이제 4개월 만에 종가 8만 원에서 넘게 된 거죠. 8월 10일 날이 8만 200원이었어. 8만 200원. 그러니까 딱 4개월 만인데 4개월 정도 됐습니다. 지겨웠죠. 지겨웠어. 근데 이 4개월이 참 좋은 시간이었어요. 여러분들한테 되돌아보면은, 야, 그때 진짜 집중적으로 저점에서 했어야 하는데 왜 그때 가만히 있었을까? 좀 더 부지런히 모을 걸 하는 분들이 꽤 많아. 제가 그렇게 주구장창 얘기를 했잖아요. 3, 4개월 동안 꾸주사모 해야 하고
많이 모아야 합니다. 많이 모아야지만이 여러분들 최소한 5%, 10%, 15%까지 수익 실현할 수 있다고. 그래야지 연말에 좀 그나마 따뜻하고 그 한 해 동안에 그 수고한 노력한 게 좀 어느 정도 보상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한 사람들이 그렇게 싹 많지는 않아요. 생각외로. 우리 구독자분들은 좀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다른 분들은 모르겠어요. 제가 잘 하여튼 주가 상승을 견인한 주체는 누구냐? 외국인이에요. 외국인. 우리 외국인 형들이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외국인들이 하여튼 주식을 225억 이상을 제가 샀어요. 하여튼 전날까지 외국인은 삼성전자 2조 5,783억 원치를 매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많이 매수했죠. 계속 매수하는 겁니다. 하여튼 최근에 한 3조 가까이 매수했을 거예요. 지금. 그래서 국내 증시 상장 그 상장사 가운데 가장 많이 매수를 했고 삼성을 하이닉스는 한 5,900억 정도, 한 6천억 정도 되는데 압도적으로 많죠. 하이닉스하고 게임이 안 되지. 하여튼 같은 기간에 외국인의 코스피 전체 매수 순매수 규모는 한 3조 450억 정도 되는데 거기에 84%, 85% 정도가 거의 삼성전자다. 같은 기간에 개인들은 한 2조 한 6,500억 정도를 막 팔아치우고 삼성전자는 이달 동안 보니까 개인 순매도 1위예요. 개인 순매도 1위 삼성전자. 하여튼 삼성전자가 이제 국민주로 이제 불릴 만큼 개미들의 뜨거운 사랑을 받았던 종목인데 왜 이달 들어서 개미들이 막 이탈이 심할까? 이탈일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국내 증시 전반에 개인 투자자의 참여가 약간 미진하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좀 참여가 미진하다. 12월 코스피 일평균 거래 대금이 9조 9,784억 정도 되는데 올해 1월 26조 4,678억에 비하면은 절반 이하로 떨어졌어요. 그만 거래 대금이 확 떨어졌어. 절반 이하로. 그리고 이제 거래소 시장에서 모든 주체 중에 개인이 매매 비중이 한때는 70%를 상회를 했는데 9월까지는 60%를 유지를 해요. 그래서 증시 모멘텀이 약화되면서 개인의 매매 비중은 우하향 쫙 밑으로 떨어집니다. 우하향을 해가지고 결국 50% 수준으로 떨어지는 거죠. 계속 우하향을 합니다. 우상향이 되는데 거의 우하향으로 된 거죠. 그래서 하반기 이후에는 국내 증시 동력이 좀 약화돼가지고 그 추세가 살아났던 미국 주식이나 뭐 가상자산, 뭐 코인이죠, 비트코인 등 이쪽으로 자금이 이동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는데 하여튼 국내 증시에 대한 그 개인들의 그 관심이 현저히 떨어졌어요. 떨어지다 보니까 국내 증시의 대장주로서 대표성을 갖는 삼성에 대한 투심도 자연스럽게 빠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개미들의 그 박스권 매매 형태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돼요. 그 개인 매매 그 패턴은 상반기처럼 이제 시세를 상방으로 이끌기보다는 저점 매수 후에 짧은 기간에 차익 실현을 하는 형태로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개미들이 좀 단타를 많이 치는 것 같아요. 단기 투자를 좀 하는 것 같고 하락 시에 매수하고 상승에 매도 그런 박스권 매매 패턴을 보인다고 이렇게 보일 수도 있겠죠. 하여튼 8만 전자 달성이 오히려 개미들한테는 뭐 차익 실현 기회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좀 불안하고 하면은 빨리 차익 실현하고 나가는 개미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차익 실현이 이 단기적이라서 좀 아쉬워요. 좀 더 큰 수익을 내고 그래야 하는데 사람이 그렇지 못하더라고요. 이랬다가 다시 또 들어온단 말이야. 고점으로. 하여튼 그 증권구에서는 삼성의 그 상승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입을 모으는데 그 신사업하고 그 재고 감소로 인해서 이제 D램 수요가 이제 견조할 것 같아요. 신사업도 나오니까.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뭐 북미 4대 센터, 북미 4대 데이터 센터 이 업체 중심으로 해가지고 내년에는 한 20-30% 정도 증가할 것 같아요. D램 수요가.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 삼성전자 D램 공급을 상회할 전망으로 이렇게 보고 있고 그 데이터 센터의 그 업체들의 주문 증가 이유가 뭐냐. D램 재고가 전분기 대비해서 30%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보통 30% 감소했고 그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을 위해서 선제적인 서버 투자가 필요해요. 메타버스 하니까 여러분들 모르는데 메타버스에 관련된 최대 수혜주, 최대 종목, 최대 기업은 누구냐? 결국은 삼성전자예요. 알고 보면은 나중에 보세요. 이 메타버스 확장하려면은 결국은 메모리, 반도체가 필요한 거야. 반도체가 필요한 겁니다. 보십시오. 나중에 누가 크는지. 그리고 자동차 자율주행, 지금 자율주행도 마찬가지잖아요. 자동 차량용 반도체 누가 만들 거야? 나중에 그 차량용 반도체에 들어가는 고성능 반도체는 삼성이 만들 수밖에 없어요. 다른 뭐 밑에 있는 하청업체들 아니면은 약간 좀 핫바리 업체들은 안 돼. 결국은 이제 삼성 같은 그런 큰 글로벌 기업만이 가능하다는 거죠. 삼성전자를 주목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하여튼 삼성전자 대단한 기업이에요. 일단은 세트 생산 개선을 해가지고 전방 업체들의 재고는 줄어들고 있는데 세트 수요 전망은 조금씩 상향 조정되니까 하여튼 메모리에 대한 그 재고 축적 수요로 이어질 수 있고요. D램 현물 가격도 이제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내년 2분기 중에는 메모리가 턴 어라운드 될 것 같아. 턴 어라운드. 그래가지고 비메모리 신규 수주 관련된 뉴스가 지속적으로 나올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상반기에 삼성전자가 글로벌 반도체 주도주다 그 역할을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역설을 하는 겁니다. PR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보세요. 깐돌이 오빠 무슨 얘기하는지 잘 보시고 그 중심을 잘 보시고 꾸준하게 모으자고요. 크리스마스 또 오전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제가 또 떠들어댑니다. 하여튼 메리 크리스마스고요. 날씨는 상당히 좋아요. 하늘이 파래. 나 이렇게 파란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하여튼 하늘이 파래요. 이제 햇빛도 들어오고 오는데 기온은 찹니다. 기온은 차니까 감기 조심하시고 저도 나중에 이제 산에 가서 한번 살포시 한번 걷고 제가 또 하고자 하는 일을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